예, 7월 20일 토요일 주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주말 방송 토요일은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하고 세상 돈 공부, 시장 스토리를 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같이 편하게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 제가 방송을 보니까 주말 방송에 그때 슈팅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슈팅 중 타이밍, 그전에는 슈팅 중 즐길 방법. 사실 7월 달까지도 우리가 서머랠리 중으로 봤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주말에 트럼프 피격을 당하면서 트럼프의 정치 변수가 갑자기 급부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트럼프 관찰 구간이다. 어떻게 시장에 적응을 하고 변화를 주는지를 좀 봤습니다. 그죠? 야, 근데 생각보다 타격이 더 심하긴 하죠. 근데 그렇다 해도 이럴 때는 항상 막 흔들고 할 때 제 가장 기준인 금리, 그 다음에 어닝을 얘기 드리면서 우리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트레이드는 아니에요. 특히 미국은 특히 트레이딩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보시면 한번 그림도 보여드릴 텐데 이 차트 다 보시면 이제 느끼시잖아요. 정말 이 변동성이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변동성이 가장 역대로 큰 시장입니다. 유동성 폭발이 2020년에 왔다고 하지만 2022년에 꼬꾸라지면서 리셋 시켰습니다. 그건 다시 그보다 더 많이, 더 깊게, 더 세게 올라오고 있어서 슈팅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근데 슈팅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즐길 시간이고 어떻게 피날레가 되고 대중들이 막 들어오는, 솔직히 눈먼 돈들이 들어온 시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엑시스를 하면 돼요.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는 아니고,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올해 미국 대선 12월까지 대선의 바이든의 정치 상방 미션을 자꾸 흔들고 교란시키는 거예요. 금리 사이클도 야 금리 지금 내리지 마. 금리 안 내릴 수 없거든. 파월도 있고 옐런도 있지만 정시도 지금 가장 잘 가는 AI 반도체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쨌든 사실 미국의 기술 패권에 가장 중요한 게 AI 반도체 아닙니까? 뭐 그렇잖아요. 칩스법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IRA랑 좀 다르다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 그린 산업그래서 ESG 같은 게 좀 물러나고 있잖아. 왜? 자기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환경도 좋고 그린 산업도 좋지만 지금 재정들이 다 앵꼬 나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인착륙이 되고 있는 나라잖아요. 가장 좋은 수준에 있는 나라지만 그런 거 봤을 때 그린 산업이 약간 뒤로 물러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 대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돈을 그렇게 갖다 부었던 그린 산업을 트럼프가 때릴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든 저렇든 미국의 달러 패권, 에너지 패권, 군사력,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게 기술 패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그렇게 때리고 지금 중국도 뒤에서 하고 있는 거 아는데 전부 다 수출하지 말라 하면서 AI 빅테크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트럼프가 꺾으려고 그래요. 바이든을 욕하기 위해서 잠깐 기세를 내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런 부분에 저는 추세는 여전히 굳건하다 봅니다. 굳건하다 봐요. 요새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시황 얘기 딴 거 좀 드리겠지만 지금 마이크론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주위에 도움되는 부분 많이 보고 있는데 AI 빅테크들이 좀 잘 받쳤죠. 어제 엔비디아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잘 받치고 있고, 자, 마이크론이 많이 떨어져요. 야, 마이크론 많이 떨어지면 미국에서 그렇게 키우는 인텔이나 마이크론이잖아. 대표적으로 반도체는 얘들 안 좋은 거 아니야? 안 좋죠. 근데 제가 계속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마이크론 투자가 막 이렇게 추천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좀 보니까 140불이 아니라 190불, 200불 막 부록을 했는데 아이비들 얘기하는 것도 저는 다 믿지는 않습니다. 보기는 다 보되 제가 항상 기준은 뭐라 그랬죠? 제 기준은 뭐냐? 실전 투자다 보니까 시장 추세와 수급이나 큰 추세, 빅수급입니다. 빅추세, 그죠? 얘보다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우리나라 반도체가 훨씬 낫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주가도 훨씬 낮잖아요. 덜 빠지고 얘보다 훨씬 나은 편이죠. 뭐 같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 떨어질 때 미국 정시가 여러 가지 뭐 안 좋게 보는 분 계시겠지만 좀 너무 쏠렸다, 너무 변동이 크다, 이런 게 사실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여전히 비관론이 있는 건 정시에 좋은 겁니다. 거기에서 다음에 저를 보는 거는 밸류 얘기예요. 물론 2020년 밸류 비교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살짝 높은 건 맞습니다. S&P 500이 지금 20배 넘어가 있잖아. 20배 중반 후반 가 있고 나스닥도 좀 돌려 있긴 한데 마이크론 4가 지금 100배예요. 100배, 80배, 90배 나옵니다. 근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얼마죠? 10배도 안 돼요. 올해 포워드 땡기면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마 미국에서 우리가 업밸류 준다 하지만 마이크론 지금 100배까지 되는 게 당연히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빠진다고 우리나라 반도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트럼프 변수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금리나 어닝 자체는 괜찮다.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변동을 확확 만들어야 되지만 그나마 제가 선취매도하고 보는 이유는 하반기 돼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달라졌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반도체 물론 조선도 뭐 딴 분도 보시겠지만 가장 근본은 우리나라 반도체입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 기준되는 포트를 들고 있다. 주도주 빅스국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잠깐 미국 시장 보고 갈게요. 어쨌든 미국이 제가 선을 끊었던 부분이 이게 7%입니다. 그죠? 4월처럼 빠지면 7% 정도. 그전처럼 이제 연달돼서 빠지면 이까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트럼프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금리나 전에 좋다 했잖아요. 금리나 전에. 그러니까 8월 달도 원래 괜찮은 거예요. 변동을 제가 주의한다 할 뿐이지 트럼프가 변수를 한번 더 흔든 거죠. 근데 지금 금리나 어닝이 확 흔들렸습니까? 물론 정시를 조금 흔들려고 이제 의도로 가지고 있는 건 보이는데 아직 그게 저는 굳건하다 보는 거예요. 금리 기준도 괜찮고 어쨌든 4.2에서 잘 붙어 있습니다. 낮은 금리는 정시가 좋은 거죠. 어닝도 어쨌든 트럼프 흔들어도 성장 어닝 증명하면 되잖아요. 좀 이따 어닝 시즌에 그 일정도 다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면 봤을 때는 어제 쭉 밀면서 옵션 만기는 추세대로 잘 끝났다. 이제 변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트럼프 관찰 주간 2주째인데 손 놓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빠지면 또 우리나라 반도체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멸하면서 이동을 단기 변동을 좀 이용할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여전히 슈팅 버블기에 탑승하고 계시라. 단기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샀다 팔았다 할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샀다 팔았다 해도 돼. 2, 3개월 동안 뭐 10몇 프로씩 빠진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은 트럼프 변수에 좀 놀랐다 시장이. 그래서 약간 정신을 차리는 과정도 있을 거고 기본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반등을 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은행을 좀 믿고 있는 거죠. 자, 전일 시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종목을 한번 봐도 되는데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마이크론 우리나라 반도체가 더 낫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마이크론 나쁘다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걱정하지 말자는 얘기 드렸습니다. TSMC는 좀 빠졌어요. 4월달처럼 이때 사도 된다는 흐름이었는데 아직 뭐 그 정도 돼 있죠. 조금 분할 매수 된다 봅니다. 저는 기준이기 때문에. 자, 애플도 뭐 아직 나쁘진 않고 하지만 기준은 엔비디아 말씀드렸죠. 야, 또 여기 받쳤어. 살려는 분은 조금 조바심 날 수도 있는데 절대 조바심 내지 마세요. 변동성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급해지고 막 혼돈되고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 잡아야 돼. 우리 기준은 뭐다? 계속 요한해다. 요한해 있을 때 조금 사모으면 된다. 급할 거 없다. 안 그러면 있는 거 들고 가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7월 달부터 7월부터 제 젤리 채널 멤버십을 했잖아요. 그전에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2022년 2월부터 하고 거의 한 2년 5개월 하다가 이제 멤버십으로 처음 한 거죠. 야, 근데 생각보다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몇 분씩 가입하고 계시고 처음에 저도 금액을 되게 고민했거든요. 너무 싸면 또 내가 너무 싸구려 같잖아. 그렇다고 너무 또 비싸게 하면 또 초기인데 또 진입 장비가 높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적당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저는 좋아질 10년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계속 봐오신 분도 계시고 원래 이게 뭔가 싶어서 들어온 새로운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한 번은 제가 하고 싶었어. 근데 이게 참 뭐 사실 되게 많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저는 계속 소수정예라 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는 얼굴도 안 보여드리잖아요. 오로지 목소리와 내용만으로 승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단순하게 차트만 보는 차티스트도 아니에요. 근데 차트는 당연히 봐야 된다 그랬죠. 되게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차트도 말씀은 드립니다만 차티스트는 아니고.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시장에 되게 주의 많으시잖아요. 이코노미스트, 경제나 매크로 보는 분은 되게 많으세요. 애널리스트는 사실 증권사 IB에서 기업을 되게 뎁스 있게 파고 탐방도 막 다니는 기업 전문 분석가입니다. 이코노미스트 같은 케이스는 이제 매크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환율이든 금리든 그런 되게 깊이 파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실전 투자자다 보니까
그런 주위에 고맙고 되게 참고할 만한 분들을 다 보긴 봅니다. 거의 봐요. 되게 저는 양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12시간씩 보는데 항상 폰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제가 좀 축약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또 축약하고 좀 심플화 시키는 거는 옛날 대학교 때부터도 조금은 잘했던 것 같아. 그냥 보고서도 되게 간단하게 좀 요약을 잘했어요. 그렇다 해서 글을 잘 쓴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에서 좀 뽑는 거 있잖아요. 핵심을. 그렇게 해서 필요한 거는 취하고 필요 없는 건 바로 버려버립니다. 저는 또 관심 없는 건 아예 안 보기 때문에 보시면 제가 얘기 드리는 것도 섹터를 다 말씀 안 드려요. 제가 관심 없거나 안 좋은 건 다 빼버리고 제가 보는 걸로 선택 집중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시장이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 여기 약간 이론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펀드를 운영한 분을 운용사에 계시는 분을 펀드 매니저를 하는데 물론 자문사도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운용력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또 펀드 매니저는 아닙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조금 흉내내고 싶은 거죠. 같이 공부하고 따라가려 하고 참고를 하는 거죠. 유튜브 보시면 간단한 제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게 2000년에 밀레니엄 프론티어였어요. 그때는 밀레니엄 프론티어 그래서 삼성그룹 공채를 그때 입사했고요. 대충 나이가 나올 것 같은데 정권사는 2016년 11월 달에 퇴직했어요. 그때 본사 근무 2년째는 그 투자 컨텐츠 유튜브로 제가 만들었거든.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좀 빨리 했어. 2016년 15년 이럴 때 막 스튜디오에서 아나운서나 우리 애널리스트 분 모시고 방송 1년 넘게 찍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PD 역할 하면서 자막 넣고 막 그랬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이제 좀 그것이 오래 할 걸. 회사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오래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되게 후회를 되게 많이 했고요. 투자도 참 별의별 걸 다 겪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수로 오면 한 24년째 하고 있죠. 24년째 한 번도 투자를 놓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고 저랑 또 이렇게 하시는 분 중에 밖에 나와서도 제 고객들이 계시니까 항상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그렇죠. 시장이 제일 무섭다. 시장이 정말 무서워요. 2020년도 장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정말 무서웠잖아요. 2020년에 그때 그 코로나 때 확 오르고 세상 유례 없이 돈이 엄청나게 빨려 들어가고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거를 알면 정말 저는 주식에 가장 기본을 쌓을 수 있다 생각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때잖아, 이때 그죠? 자, 노란색. 그때 십몇 년간 갔던 제 긍정적인 시간을 꺾어버렸어요. 저 진짜 긍정론자고 성장주를 죽을 하는데 이때죠. 이때. 야,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때 지금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것도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고점 대비해서 80%씩 빠졌습니다. 80%씩. 지수는 한 30% 떨어졌거든요. 나스닥은 30% 떨어졌는데 그 넷플릭스 지금은 잘 가고 뭐 신고가 내니 하는 넷플릭스 CEO 그 대표도 자기 주식 자사주 있는 거 손절 쳐버렸다고. 도저히 못 견뎌서 50% 손절치 막 치고 있던 그 시기입니다. 페이스북 저커버그가 지금 잘 나오고 있죠. 그때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다니까. 저커버그가 75%씩 빠지면서 그런 거 거치고 또 다 털리고 바닥을 치니까 2020년 하반기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때 사실 유튜브를 저랑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랑 하셨던 분도 100분 넘게 계셨고 저는 고객이 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또 2년간 끌어오고 있는 거죠. 작년 2차 던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 반도체로 주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는 저 바이오를 정말 바이오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바이오 얘기는 제가 꾸준하게 드렸는데 영상도 2번 정도 찍었을 것 같아. 우리나라 장이 됐을 때 뭐 우리나라 장이 지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내용적으로 너무 힘든 장이기 때문에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코스닥도 코스피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 삼성전자나 반도체는 꾸준히 들어간다 보고 제가 코스피 3000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유력한 게 저는 바이오로 보거든요. 바이오로 보기 때문에 우리 주도주도 들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종목에서도 또 종목이 나올 겁니다. 몇 배짜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 면이다 보니까 그때를 거치고 이렇게 2023년, 4년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우리 포트 지금 제일 좋다는 얘기 계속 드리는 거고 단기로 출렁거리더라도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제가 계속 시황을 말씀드리는 게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시장을 이기고 딴 걸 한다? 그러면 100% 전문 트레이더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정말 밑에서만 핫다는 분 계세요. 저는 좀 안 맞는 결인데 그런 분 아니면
일반적으로 시장을 가장 중요하게 시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결국은 뭐죠?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보시면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결국은 올라요. 올라가는 게 미국이 제일 많이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야 미국만 하겠다, 국장 다 떠나자 얘기를 하지만, 자, 우리나라도 차트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도 왔다 갔다는 뭐 못지않죠. 우리나라는 왔다 갔다 어떻게 보면 2023년부터 봐도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에 비해서 반의 반도 못 올랐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인데 더 왔다 갔다 하면서도 더 못 올랐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뭐 코스닥은 사실 보여드리면 우스운데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게 2020년 2000년도 닷컴 버블 때입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 낳았던 그때 새로운 기술 100배씩 갈 때, SKT 30배씩 갔던 이 닷컴 버블 때, 이때 제가 입사를 했어요. 제가 사자마자 그냥 돈 다 떨어 먹었거든요. 그때 엄마 돈 4천만 원, 내 3천만 원. 그 당시 7천만 원이면 지금 한 7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 4억 될 겁니다. 근데 그 다 바로 떨어 먹었던 시절이 있는데 급락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코스닥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사실 코스닥이 그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붙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되게 저퀄인 시장이에요. 거기에서 물론 몇백억가 나오고 쫓겨 할 수 있고 종목 찾을 수 있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시장이라고요. 일단 기준은 코스피입니다. 그때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잖아. 어쨌든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대로 이제 삼전이라 이제 말씀드리면서 뭐 주봉 얘기 다 드렸죠. 미시적인 부분도 다 말씀드렸고. 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을 가장 기본으로 하는 시장 사이클을 잘 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물론 사팔사팔은 아니지만 사이클은 적당히만 타도 됩니다. 작년에 주도주, 그다음 아직까지 저희는 그 판국 별로 없어요. 주도주 바꾼 거고, 이제 올해 말 정도에 미국의 대선 미주라면서 한번 너무 슈팅이 심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금리 인하는 완전 끄지는 게 아니라 단기 조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을 계속. 그 다음에 저는 계속 주도주를 찾습니다. 그 주도주에 대한 의미도 되게 많을 거예요. 올라가면 다 주도주는 아니에요. 제 기준의 주도주는 시총도 보고 거래 대금도 정말 중요하게 보고, 이 주도주가 시장이나 지수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단타 치고 몇 번 급상한가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도주 기준으로 저는 분석을, 남들은 차트로 보지만 저는 수급 분석 위주로 하죠. 차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수급입니다. 수급. 계속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주인은 외국인이다. 그 안에 종목별로 빅수급 추세를 뭐 산다 판다 바친다 온갖 얘기 다 드리는 게 결국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대한 자본. 전 세계로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도 주인이 있다 보거든요. 미국은 주인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주인, 미국의 수급 주인은 누구냐?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예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자본주의를 안 가르치는 거는 이 부자들이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자본주의 경제 공부를 안 시킨다. 그 사실 저는 일정 부분 동감을 해요. 자본주의나 사이클이나 금리나 어떤 정시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빅수급들 그 위에서 정말 큰 자본주의 그 본류되는 그 비계들이, 빅수급들이 이 대중들을 못 속일 수도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눈먼 돈이 들어올 때 슈팅이 되고 피날레 치고 바닥에 공포일 때 떨어먹고 바닥 치고 밑에 사고, 정말 냉정하고 무서운 얘기잖아요. 정말 냉정하고 무서운 얘기인데 그 사실 저는 현실이라 봅니다. 현실이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투심도 보고 뭐 수급 분석하고 온갖 얘기 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저것 다 보면서 나름의 실전 투자 측면에서 저는 좀 만들어가고 있다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지 않은 말씀인데 제 칩으로 수도 있는데, 저는 아마 2020년까지 20년 동안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었다 생각해요. 트라이 앤 에러. 야, 네가 증권사를 16년 댕기고 맨날 주식했다면서 뭔 시행착오를 20년간 겪어. 너 바보지. 저는 바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제 성격이 급해요. 너무 공격적이었어요. 성장 위주만 했어요. 절대 저는 가지주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먹었겠죠. 수익도 많이 냈었고 정말 10배도 먹은 적이 있고, 그리고 또 들어가면 또 제가 나름대로 이게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잘 올랐어요. 몇 배씩 올라요. 근데 꼭 잘못되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 더 올라간다, 욕심이 더 생기고, 제가 지금은 절대 하지 말라 말씀드리지만 몰빵을 치고 집중 투자를 더 하고, 그렇게 한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까 입사할 2000년도 말씀드렸지만 한 4번 정도 깡통을 찼던 것 같아요. 4번 정도. 야, 깡통을 4번 차고도 네가 버텼네. 이거는 정말 다행이었던 게 뭐냐, 우리나라 저희 집이 부자는 아닙니다. 저희 집은 진짜 전형직 그냥 중산층이고 아버님이 공무원 출신이신데
삼성증권이 좀 그 연봉을 좀 많이 줬어요. 예전에 한번 트위터에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 어떤 분이. 그 제가 2002년도 연봉이 5천이 넘었어요. 2002년에 연봉 5천이 넘었고 2006년, 5년에 연봉 1억이 넘었어요. 2007년, 8년에 연봉이 한 2억 가까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돈을 좀 많이 벌어 가니까 참 이게 참 안 좋은 거죠. 내가 좀 뒤에가 든든하면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데 야 질러, 야, 또 질러 계속 그렇게 했어요. 십몇 년 동안을. 그래서 바본 거죠. 그래서 바보입니다. 정말 좀 부끄러운 일인데 한번 이거를 제가 한번 얘기 드릴 거예요. 왜? 그래도 저랑 따라오시고 실전 투자자로 믿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실패했던 얘기를 하면, 그래도 제가 실패했던 얘기를 하면 이걸 통해서 그때 5%가 제가 한번 그랬던 것 같은,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란 생각만 하셔도 저는 정말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트위터에서 제가 트위터 10년 넘게 했잖아요. 온라인 쪽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야 같이 투자해서 같이 수익 보자, 모두 다 으쌰해서 다 수익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년 3년 동안 소수정예다, 우리끼리만 하자, 절대 딴 데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더 집중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 이유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벌려다가 내 주위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벌면 주식은 우리들한테 해서 올라갔다 뭐 피해 못 주고 영향 안 받겠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위기나 어떤 그런 투심에 대한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저도 상처도 많이 줬던 것 같고 본의 아니게 저도 투자하면서 피해를 주고 받았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2021년 초에 제가 수술을, 목이 완전히 나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로또처럼 주식한 거죠. 로또처럼. 제가 그래서 로또를 정말 싫어해요. 옛날에 정말 좋아했었는데 로또 심리에 많이 취했었던 것 같고, 뭐 내가 돈을 많이 번다, 뭐 내가 돈이 좀 있다, 많이 날렸어요. 진짜 많이 날렸고, 그렇게 하면서 한 3년째 4년째 저는 레벨업 하고 있다, 나름 밸류업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개 투자자예요. 일개 투자자고 조금 경력이 많고 실패 경험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망가져봤고 정말 많이 울부짖어도 봤고,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나보면 또 인생의 희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주식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감히 얘기 드렸던 시장에 대한 사이클 얘기, 확률이 되게 많이 높다 생각해요. 정말 확률이 많이 높다 생각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이런 사이클과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주식 돈 벌 수 있겠, 물론 그러면 또 눌러야 되죠. 절대 겸손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수급 측면에서 이런 사이클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그널들을 제가 계속 보거든요.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말씀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수급 분석이나 제가 보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번에도 슈팅을 잘 타고 수익을 잘 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올해는 수학입니다. 트럼프가 흔들지언정 트럼프 흔들지언정 은행과 금리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런 얘기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가 이제 2022년 6월 달에 10몇 년 만에 긍정적인 시각을 바꿨다. 아마 유튜브가 600 몇 개 올렸어요. 600 몇 개 올렸는데, 이게 제일 먼저 돌아가면 2022년 2월 달에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정말 재미가 없어요. 한 40분 동안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번 올렸던 유튜브를 시작으로 이제 하고 있죠. 하여튼 지금 같이 보는 분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좀 재미없다, 그죠? 제 얘기라서. 자, 어쨌든 기준으로 물어본 분도 계시고 해서 한번 제 기준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제일 좋다고 보는 건 뭐냐, 바벨, 양쪽에 무게추가 있는 바벨 아시죠?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단타 치는 데이 트레이드도 아니고 중장기 투자하고 들고 있는 홀더도 아닙니다. 저는 둘 다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올해 들어서 시장에 따라서 제가 전략 수정하니까,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 제가 개별주 매매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시죠? 근데 지금은 약간 집중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시장 때문에 그래요. 워낙 변수가 심하고 단타도 심하고 페이크가 심하고 휩싸가 심하니까 이러다가 막 다 틀리겠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몇 개월 동안 수비나 방어를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키는 것도 투자예요. 어쨌든 우리는 수익 내는 게 목표고 전체 계좌를 키워야 되니까요.
자, 바벨은 뭐냐? 단기 포트가 있고 중기 포트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끼리도 말씀드리지만 원칙은 중기 포트가 절반이에요. 내가 돈 1억 있다. 5천원 중기 포트 넣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사고, 엔비디아 사고 하면서 중기 포트 수개월에서 1년, 우리나라 1년입니다. 중기 포트 1년인데 미국은 수년 갈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1년 안 됐습니다. 8개월 됐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팔고 나머지 몇 프로는 그냥 우리 빠지던 마다 들고 있겠다. 그런 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AI, 미국의 기본을 통해서 몇 년을 던져놔도 돼요. 엔비디아 같은 케이스는. 물론 던져놔도 빠질 겁니다. 몇십 프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밑에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미국은 중장기로 보시고 한국은 절대 장기 안 합니다. 한국을 한번 내년에 한국 반도체 좋다 해도 저는 웬만하면 올해 한국 반도체 우리나라 주식은 다 팔 거예요.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다 팔 거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그렇게 단기 포트, 단기주나 개별주 드리는 거 있죠. 이렇게 제가 단기나 중기로 나눠서 이렇게 포트 개별 성향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강강약약 진짜 중요한 투자 스타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약한 사람은 더 도와주고 싶고, 다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나쁜 냉혈은 아니거든요. 또 강한 사람들은 또 보면 야 왠지 좀 막 버팅기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회생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강한 사람 앞에서 싫어도 내색 전환하고 좀 맞춰가고, 약한 사람 있으면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죠. 얕잡아 보는 경우도 있고. 보통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본성일 수도 있고 약간 사회적인 그런 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 본성은 어떻게 보면은 약한 사람의 측은지심 생기는 게 당연한 거고, 너무 강한 사람은 또 경계가 생기고 또 질투가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당연한 건데 다 잊어버리시고, 이 주식은 뭐라 그랬죠? 강한 게 좋은 거예요. 센 놈이 좋은 겁니다. 주식은 센 놈이 좋은 거다. 강한 놈이 장땡이다. 약한 놈은 버려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적자생존이죠. 리얼 야생. 이 얘기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주식은 리얼 야생입니다. 자본주의는 냉정해요. 어떤 인간의 본성과 다르게 강한 놈을 계속 쫓아가야 됩니다. 질투가 나고 막 열받고, 평소에는 뭐 우리 사실상 그렇게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강한 놈이 장땡이에요. 그래서 저 신고가 밑에 있으면 싸니까 야 좀 보듬어가지고 또 키우고 싶다, 사니까 더 사고 싶고 단가 낮추자. 절대 신저가 약한 거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약한 놈 버리라 그랬어요. 줄이라 그랬어요. 강한 놈이 계속 더 갈 거고, 신고가 나는 게 리스타트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배씩 먹은 거 보시면 거의 신고가 날 때 샀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블씩 몇 더블씩 먹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이 어떻게 변해도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뭐 여기 있다가 키 높이 맞춰지고 약한 게 더 올라가고 좀 강하게 쉴 때 딴 게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장은 와요. 2020년 때처럼 금리가 낮을 때는 강한 놈도 들어가고 쉴 때 약한 놈도 올라오고 그래요. 강한 거 약한 거 다 사도 됩니다. 그런 시장은.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본은 강강약약이 돼 약한 놈을 사도 되는 시장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밑에서 약간 줄렁줄렁 거 르셀이 어떻다 뭐 올라온다 해도 안 하잖아 저는. 거기 살짝 들어갔다가 물리면 큰 것도 놓쳐요. 그런 면으로 시장 따라서 특징이 강강약약. 제가 말씀드리는 강강약약 또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했지만 저는 10년 대계를 꾸준히 말씀드려요. 저는 사실 멤버십 하는 분들 꾸준하게 보고 계좌를 키우면서 저랑 같이 2032년까지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왜 2032년이냐? 2015년이 저 기억나요. 2015년 본사 근무를 할 때지만 그때 2014, 15년 열심히 했던 게 뭐냐? 그때 중국 관련도 했죠. 근데 전기차를 그때부터 했어요. 전기차 테마가 2015년에 올랐고 2017년에 왔고 실제로 산업의 원년은 2020년이었습니다. 지금 다들 잘 보고 계시는 테슬라가 2020년에 장을 만나고 모멘트 생기면서 그때 10배 올랐어요. 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던 한으로 기억나는데 물론 그 전까지 따지면 100배, 200배 올랐죠. 2032년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2030년 정도를 AI의 원년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AI는 B2B로 밑에서 바닥을 막 깔고 있잖아요. 땅을 파는 단계라고요. B2B, 플랫폼, 데이터 센터. 이제 2000년도에 인터넷 십몇 년을 겪어본 빅데이터들이, 빅테크들이 절대 지기 싫어서 저끼리 경쟁하고 있는 스타워드 시대입니다. 이제는 초기예요, 초기.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출렁거리고 한번 올해 말이든 내년에 출렁거리면 또 빠질 거예요, AI가. 그때 규제든 안정성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AI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규제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부터 아니라 이제 B2C 개인들한테 올 수 있는 AI 시대 자비스 같은 거 진짜 나올 거라 저는 봐요. 예, 자비스 A 그때 뭐였죠? 그 자비스 그 비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XR, VR, AR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다 보고 있는 마지막에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결합은 뭐냐 안드로이드 로봇이 될 것 같아요. 극장에서 나오고 영화에서 보는 가정용 로봇이 있고 별별 로봇이 다 나오는 게 저를 2030년 정도 보는 겁니다. 2030년 정도 앞으로 한 6, 7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미국과 한국, 우리나라는 더 그렇겠죠. 우리나라는 더 흔들 거고 미국은 덜 흔들겠지만 어쨌든 사이클은 두세 번은 저는 더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미국은 중장투 할래. 뭐 그래서 지금 한 종목 찌르러서 뭐 들고 가신 분들 계시겠지만, 근데 미국도 중장투 하지만 우리가 워렌 버핏 같은 그런 부자는 아니잖아요. 예, 워렌 버핏 같은. 그래서 저는 매매를 좀 하고 지금 주도주도 이제 포트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자, 나스닥이 지금 보시면 2000년 이제 10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1000포인트가 5000포인트에서 지금 17000, 8000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서클 끊어온 게 2년 3년마다 왔던 사이클의 조정기입니다. 제일 컸던 게 2020년이었죠. 코로나 버블 터진 때. 이때는 30% 빠졌어요. 20%, 20%, 20%, 20%. 보통 15, 20, 30%씩 빠져요. 근데 지수가 30%씩 빠지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때는 특히 더 빠졌긴 했지만 이렇게 급등이 올라가고 슈팅 버블이 나올 거라 저는 보거든요. 지금 즐기고 계시고 급을 내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빠지게 되면 10% 빠질 수도 있고 20% 빠질 수도 있겠죠. 10%는 작은 조정이고, 근데 20% 이상 빠지는 조정이 오게 되면 종목들은 보통 50%씩 60%씩 아작나요. 그냥 버틸게. 근데 버티는 게 맞을까요, 그게? 저는 안 맞다 봐요. 저는 워렌 버핏이 아니니까요. 근데 워렌 버핏 그 할아버지도 지금 미국의 어떤 슈팅이나 이쪽을 보면서 현금 비중을 역대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워렌 버핏도 무조건 들고 무조건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따라서 포트를 다 조정하고 현금 비중 다 조절합니다. 장기 투자라고 무조건 다 들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버블 중에 있고 슈팅 중에 있기 때문에 진짜 뼈날려 나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팔 거고, 그거를 대선으로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 금리 낮 때는 살짝 조심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2030년 AI 어떤 사이클 누린다 하더라도 이런 사이클이 한두 번, 두세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네가 시장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는 거고 매일 12시 1시 보는 겁니다. 최대한 시장을 따라가고 체이싱하기 위해서. 시장은 절대 맞추는 거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쨌든 생각보다 많이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정말 감사한 분들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 그냥 소개죠. 제 소개. 얼굴을 제가 못 띄워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가끔 사진은 있어요. 한번 설명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 어떤 투자 철학과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뭐 괜찮죠. 가끔 이런 시간도 앞으로 뭐 자주 하진 않겠지만 한번 요거 있죠. 제가 시험치하고 겪었던, 정말 이게 젊을수록 더 그래요. 근자감, 너무 자신감 있고, 뭐 돈벌이 괜찮고, 뭐 젊었을 때 고생은 사수도 안, 젊었을 때 고생 꼭 안 해도 돼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해도 하고 나서도 제가 깨닫는데 몇 번이나 실수를 더 하고 깨달았어요. 그게 이제 성향 때문인지 좀 머리가 나빠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제가 진짜 공유를 할게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오늘 이 정도로 마쳐야 되겠다. 지금 사실 제가 준비한 게 트럼프에 대한 얘기고 변동성 장세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트럼프 한 주 오르면서 금리와 어닝은 제가 다음 주 우리나라 반도체 때문에, 그다음 트럼프 변수는 미국 금리 어닝 괜찮은 가운데 변수다고 보고, 특히 좀 바이든이 지금 또 보니까 후보 사퇴 안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직 썰이라서 사퇴 한이 많이 그러고 있는데 하면 좋겠어. 솔직히 바이든 싫다기보다는 저는 또 불확실성보다는 대선의 양자 구도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 때문에 이제 트럼프 입김이 너무 센 것보다, 그 트럼프 보시면은 큰 거 몇 개 빼고는 별로 들을 게 없어요. 진짜 그래요. 어떤 바이든 때리기 위해서, 처음 말씀드렸던 때리기 위해서 AI 반도체 기술 패권을 건드리는 거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수급적으로 되게 좋은 면 있잖아요. 그런 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제가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런 같이 올려드리겠지만 요 정도로 오늘 마치고 주말 푹 쉬세요. 쉬시고 힐링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